안녕하세요. IDSL 연구실 학부연구생 한성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논문 제목은 LMMFP4 포비트 플로팅 포인트 퀀타이즈드 트랜스포머스입니다. 이 논문은 EMNLP 2023 메인 컨퍼런스에서 나온 논문이며 인용수는 18회입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과 컨트리뷰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설명드리면 먼저 저자는 트랜스포머의 광범위한 연구와 사용에 비해서 트랜스포머 압축 분야가 비교적 비개척된 상태인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PTQ 방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티저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8비트 아래의 퀀타이제이션에서 큰 성능 저하를 보입니다. 이때 플로팅 포인트 퀀타이제이션의 경우 같은 비트의 인트 퀀타이제이션과 비교하여 유연하고 롱테일, 벨 쉐입드 디스트리뷰션에 더 알맞은 특성을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인트 퀀타이제이션이 아닌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닌 플로팅 포인트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더 낮은 비트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플로팅 포인트 퀀타이제이션은 이제 적절한 플로팅 포인트 포맷과 스케일 팩터를 선정하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또 다른 모티베이션으로는 트랜스포머 구조 전략적으로 하이 인터 채널 베리언스 현상이 관측되는데 이는 성능 하락의 원인이 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이 인터 채널 베리언스 현상은 그 피규어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피규어 1은 아웃풋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그 매그니튜드를 나타낸 건데 이 채널 특정 채널에서 갑자기 값이 튀는 현상을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는 조인트 포맷 앤 맥스 밸류 서치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아까 과제라고 말씀드린 플로팅 포인트 포맷과 스케일 팩터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리시프티드 익스포넨트 바이어스를 통하여 하이 인터 채널 베리언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퀀타이제이션은 기존 뉴럴넷에서 플로팅 포인트 32비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더 낮은 비트의 데이터로 바꾸고 연산을 하는 경량화 방법입니다. 퀀타이제이션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즉 PTQ 방식과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QAT 방식이 있습니다. PTQ는 학습을 완료한 이후에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재학습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QAT는 학습 동안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페이크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자화로 인한 정확도를 복구합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PTQ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퀀타이제이션의 장점으로는 기존 플로팅 포인트 32비트를 적은 비트 수의 포맷으로 바꿔 모델의 크기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연산을 할 때 더 적은 비트를 사용하므로 사용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하드웨어 리소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경량화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규어 2는 다음과 같은 이제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에 리니어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하면 이렇게 모델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퀀타이제이션의 여러 특징에 대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먼저 유니폼과 논 유니폼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 퀀타이제이션 영역에서 일정하게 스텝 사이즈를 가져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유니폼과 논 유니폼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일정하게 스텝 사이즈를 가져가니까 유니폼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메트릭 개념은 클리핑 레인지를 잡을 때 이제 절대값으로 해서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이제 이 가장 큰 값을 민맥스로 잡고 클리핑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클리핑 이후 맥스 값을 127로 하고 그리고 이 값의 이제 마이너스 부호 값을 로 이제 마이너스 기준을 잡습니다. 여기선 마이너스 128까지 사용했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같은 값으로 클리핑 레인지를 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7부터 127로 기준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뉴러리티는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할 때 범위에 관한 개념입니다. 펄 텐서라면 텐서 전체의 디스트리뷰션에서 범위를 잡고 스케일링 팩터를 구하게 됩니다. 펄 채널 및 펄 토큰은 이제 다음과 같이 범위를 잡고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 2는 퀀타이제이션 진행 후 디퀀타이징까지 한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민맥스 값을 잡고 스케일링 팩터로 나누어 주어서 실제 값을 나누어 주어서 퀀타이제이션 영역으로 매핑하게 됩니다. 그 이 클리핑 이후에 이 기호는 이제 라운딩을 한다는 뜻입니다. 식 10은 퀀타이즈드 데이터 간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연산에서 그래뉴러리티를 고려하여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하여 다음처럼 스케일링 팩터를 따로 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액티베이션이 per 채널 퀀타이제이션 진행 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진행하면 이제 엘리먼트마다 그 로우 컬럼인데 이제 여기에 스케일링 팩터가 있으니까 어 스케일링 팩터를 계속 바꿔가면서 연산을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연산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플로팅 포인트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로팅 포인트는 익스포넨트 피트 값에 따라서 스텝 사이즈가 다른 성격을 띱니다. 즉, 논 유니폼한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시메트릭하게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합니다. 플로팅 포인트 포맷으로 주로 다음처럼 표시하는데 이는 익스포넨트 비트수와 멘티사 비트수를 의미합니다. 식 1은 플로팅 포인트 리프레젠테이션 식입니다. S는 사인 비트, P는 익스포넨트 값, B는 바이어스, D는 이제 각 멘티사 비트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플로팅 5 기준 익스포넨트 비트를 2개, 멘티사 비트를 2개 가져가면 이 식은 바이어스가 0이라고 했을 때 사인 비트가 0이니까 플러스, 그리고 익스포넨트가 1, 1이니까 2의 3승, 그리고 멘티사를 이제 매핑해주면 다음처럼 12로 매핑됩니다. 플로팅 포인트 퀀타이제이션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케일 앤 클립 과정을 보면 먼저 식 3은 스케일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플로팅 포인트 영역의 표현입니다. 어, 피규어 5의 이 그림처럼 플로팅 포인트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최대값은 플로팅 포인트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은 식 4의 형태로 등비급수의 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스케일을 적용한 표현이 식 5인데 이제 알파는 Qmax가 실제 퀀타이제이셔널 값 Q tilde max 값의 범위로 이제 매핑을 하기 위한 스케일링 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바이어스와 스케일링 팩터는 맥스 밸류를 정하는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빼서 하나의 스케일링 팩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이 합쳐진 스케일링 팩터는 식 6과 7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 8은 이제 실제 값을 퀀타이제이션 후, 그러니까 x 리얼 값을 퀀타이제이션 한 후 다시 디퀀타이제이션 한 식으로 이제 x 리얼 값을 플로팅 포인트 영역으로 가져오고 스케일링 팩터를 통해서 가져오고 이를 스텝 사이즈 V로 나누어 라운딩 합니다. 그리고 다시 V를 곱해주게 됩니다. 기존 인트 퀀타이제이션과는 다르게 V를 나누고 곱하는 이유는 스텝 사이즈 V 사이에 이제 만약에 14, 12, 여기 13으로 매핑됐을 때 13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라운딩하기 위해서 스텝 사이즈로 나눴다가 다시 2를 곱해주면 14로 매핑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5가 실제값 65를 이제 퀀타이제이션 영역으로 나타내면 13입니다. 근데 이 13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2를 나눴다가 다시 2를 나눠서 라운딩하고 다시 2를 곱해주게 되면 이쪽으로 매핑되게 됩니다. 19는 난해해 보이지만 이제 스케일링 팩터 그리고 멘티사 비트에 따른 매핑 후의 스텝 사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핑하고 난 다음에 스텝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위해 FP5를 사용했지만 논문에서는 주로가 아니라 FP4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프로포즈드 메서드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개념은 조인트 포맷 앤 맥스 밸류 서치 알고리즘입니다. PTQ의 주 목적은 퀀타이제이션으로 인한 식 11과 같은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식 11에서 유도된 식 12 기존 레이어 아웃풋과
컨타이즈드 레이어 아웃풋의 디스턴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식 시비가 얼마나 최소화되었는지로 적절한 파라미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즉, 플로팅 포인트 컨타이제이션에서는 최적의 클리핑 레인지와 컨타이제, 컨타이제이션 포맷을 선정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 시비를 통해 이를 달성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면 일부 데이터셋을 캘리브레이션 세트로 지정하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을 통해 각 레이어의 로우 아웃풋을 저장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후 각 레이어마다 반복적으로 스케일링 팩터 및 플로팅 포인트 포맷을 업데이트하여 시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파라미터를 찾습니다. 이렇게 서치 베이스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나온 값을 저자는 플로팅 퀀타이제이션 베이스라인이라고 명명합니다. 오른쪽 알고리즘을 자세히 보면 다음처럼 플로팅 포맷 스페이스가 있고 이 포맷에 대해서 스케일링 최적의 스케일링 팩터를 찾습니다. 각각 어, 예를 들면 여기서 이니셜라이즈드 된 스케일링 팩터가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 맥스 밸류를 플로팅 포인트 영역의 맥스 밸류로 매핑할 때의 스케일링 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케일링 팩터를 1%부터 120%까지 백등분해서 값을 바꿔가면서 이제 각각의 스페이스에서 어, 최적의 스케일링 팩터를 구하고 그 중에서 또 식시비가 최소화되는 값을 이제 파라미터로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컨트리뷰션인 프리시프티드 익스포넨트 바이어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시프티드 익스포넨트 바이어스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모티베이션에 설명드린 하이 인터 채널 베리언스에 대응하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피규어 7을 보면 액티베이션과 웨이트 모두 어, 채널 하이 채널 인터 베리언스 뭐야 잘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이 인터 채널 베리언스에 대응하고자 이제 둘 다 채널 와이즈하게 스케일링 팩터를 잡는데 채널 와이즈하게 해서 그 전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스케일링 팩터를 구하고 나면 이 값을 텐서의 공통값과 그 외의 값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분해한 값을 웨이트 텐서의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합니다. 분해한 값을 웨이트에 곱해줘서 이게 원래 웨이트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펄 채널로 구한 스케일링 팩터를 이용하면서도 펄 텐서 스케일링 팩터 형태를 취함으로써 식시배 형태로 효율적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라마 모델에 대해서 제로샷 리즈닝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먼저 액티베이션은 텐서 와이즈하게, 웨이트는 채널 와이즈하게 컨테이제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 워크와 비교하기 위하여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모든 웨이트와 액티베이션 텐서에 대해서 양자화를 진행하였습니다. 8비트에서는 민맥스 플로팅 포인트 컨타이제이션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이, 나머지 인티저 컨타이제이션과 비교했을 때는 모두 논문에서 제시한 플로팅 포인트 컨타이제이션 방법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비트 컨타이제이션에서는 타 실험과 비교하였을 때 뛰어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벌트 모델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제 FC 레이어뿐만 아니라 셀프 어텐션 안에 있는 액티베이션 끼리의 멀티플리케이션도 이제 양자화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는 전 실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비트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실험 결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VIT에서도 진행하였습니다. VIT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는 또 이제 4비트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테이블 4에 관한 테이블 4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사이즈를 32개, 64개, 128개, 256개 이런 식으로 가져갔을 때에도 어, 대부분 어큐러시가 로버스트한 성격을 띱니다.
테이블 5는 서치 레인지에 대한 스터디입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그 이니셜라이즈드 된 스케일링 팩터를 어, 스케일링 팩터를 이제 1%에서 120%, 50%에서 150% 이런 식으로 서치 레인지를 잡았을 때에도 로버스트한 성격을 띱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 6는 에리아 디퍼런스입니다. 이제 플로팅 포인트와 인티저 연산기를 비교했을 때 어, 연산기가 차지하는 그 에리아가 이제 인트 연산기에 비해서 무시할 만한 적은 하드웨어적 오버헤드가 발생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다음은 컨클루전입니다. 이 논문은 웨이트 액티베이션 임베딩에 대해서 플로팅 포인트 4비트 4비트 PTQ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익스페리먼트에서 볼 수 있듯이 타 연구에 비해서 좋은 4비트 퀀타이제이션 성능을 보입니다. NLP 분야뿐만 아니라 VIT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컨트리뷰션인 하이 인터채널 베리언스 문제를 프리시프트드 익스포넨트 바이어스 기법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마지막으로 6비트, 8비트 프리시전에서 소타를 보인 서치 베이스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강력한 플로팅 포인트 퀀타이제이션 베이스라인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